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숙명여고 통합과학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제를 이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신은 수능처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는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시험 유형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2문항이 이제 객관식 문항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 자체는 저는 상하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문항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시간 관리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화생지 전체적으로 다 문항 자체가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각 다 8문항씩 나왔었기 때문에 문항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체, 반도체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화학결합의 모식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의 이제 전달 과정과 같은 자료 해석 문항이 관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구조론에 대한 자료 해석 문항이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항에 대한 이제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상중하 문제로 보시게 되면 상문항이 이제 8문항, 중문항 10문항, 하문항 14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단원별로 놓고 봤을 때는 물화생지 파트에서 이제 8문항씩인데 물리는 정기적 성질에 대한 부분 단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화학은 화학결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게 물질의 성질하고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했고요. 생명과학은 화학 반응에 대한 부분과 정보 흐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구과학은 지구 시스템 구성과 직권의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이제 나왔던 문항들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화학 파트는 화학결합에 대한 부분 8문항, 물리도 이제 정기적 성질에 대한 부분 딱 8문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파트에서 4문항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가 밸런스 있게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공부가 되어져 있었어야지 이번 시험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 물화 생지로 나누어서 좀 난이도 있었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문항은 이번 기말고사 이제 5번 문항이었는데, 5번 문항에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 장치를 주었을 때 어느 부분에 이제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됐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를 주었을 때 이게 P형인지 이게 N형인지 알았어야 되는 문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봤던 이제 물리 문제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문항으로 보셨을 때 이제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체와 반도체의 특징들을 모식도로 주고, 여기에서 이건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찾는 것들, 그리고 전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얘가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실 문항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실제적인 사례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항이 이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틀렸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점 자체는 좀 낮은 편에 해당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리의 전체적인 이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렵다 이런 문항들은 나오지 않았고, 중하 문제하고 몇몇 상문항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전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화학 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합과 특성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유결합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주고, 이 문항들에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화학결합 자체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단일결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몇 주기 원소인지,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인지 우리가 어떤 화학결합의 종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무엇이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는
모두 고르시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문장이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두 개만 알고 나머지를 몰랐다면은 문항풀이 자체가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교롭 문제에서는 아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을 주고 특징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문장들을 좀 잘 봤어야지 문항풀이가 됐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학 파트 자체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에 해당을 했고요. 그리고 결합에 대한 방법, 특징, 그리고 물질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공부가 다 되어져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다. 그래서 화학 파트에 대한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파트입니다. 생명 파트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작용에 대한 부분을 실험 문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했다. 두 번째로는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삼연기 조합이라든지 코돈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문항풀이가 좀 쉬웠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 화학하고 역시나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모두 고르시오에 대한 부분들이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학과 거의 비슷하죠.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자료에 대해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종합적인 사고력 자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대표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샤가포의 법칙과 같이 계산하는 문장들 또한 이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수 형태꼴로 나오는 문제들 또한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생명 파트는 이렇게 중상 문제들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배치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 파트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정확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정확한 원리를 법칙으로 법칙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파트인데, 이제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요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지구 시스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평이한 문항들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판구조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30번, 31번, 32번에서 모두 다 고3에 나왔던 다음과 같이 자료들을 그대로 문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뭐 판 경계에 대해서 뭐 해령이 있고 해구가 있고 뭐 변환단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았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가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거는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구과학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식도와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1학기 기말고사에서 먼저 1등급 컷은 이제 저는 100점에서 이제 90점 사이로 잡았는데,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 자체가 많이 적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물리 파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자료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져 있었어야 된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자료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암기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얼마나 잘 읽었는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험 문항이라든지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정리해 놨는지가 매우 중요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 그래서 고2, 고3 문항들을 좀 미리 봐놓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은 문제가 그래도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솔루션을 좀 제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료 해석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해석 능력에 있어서 그래프나 모식도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축의 의미, Y축의 의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매우 핵심적이다. 두 번째로는 모식도에
자료에 대한 이 모식도 그림을 보고 내가 이게 어떠한 개념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같이 연결해 줘야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과서 기반의 개념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했어야 되는 거고 그 개념들 중에서 모두고로 쉬워야 대한 문항들이 매우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자료 해석 능력으로서 봐주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와 수능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부분인데 학교 시험 문항에서 이제 자료 해석들 문항들 자체가 모의고사와 수능 문항들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고1, 고3 문항들 중에서도 우리 고1 통합과학하고 연계성이 강했던 문항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들을 좀 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사고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 2, 3번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제 4번에서 내렸던 거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물리가 어렵다. 어떤 친구는 지구과학이 어렵다. 이게 서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단원별로 좀 약점들을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맞춤 학습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클리닉으로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저는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분석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 끝까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